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시민들의 또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그래서 재건축 관련돼서 요 세법 관련돼서 질의응답 Q&A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서 이 관리처분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고시하죠. 구청에서 이제 일반 자치시의 경우는 이제 시장이, 서울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리처분 인가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를 이전에 취득을 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래서 비과세 대상인 경우죠. 그런 경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거는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오면,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또 동시에 또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거 3년을 경과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종전주택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직접 거주하지 못했거나 또 비규제 지역에 위치한 경우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83 그 대책 발표했죠.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거주 요건은 없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하였다면 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이 세제 지원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때 이 대책이 발표됐죠. 작년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되면 이 세제 지원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다음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입주 조건은 필수인지, 그러니까 별도 입주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했다면 별도의 어떤 입주 요건은 없다는 거. 그리고 입주권도 주택으로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의 경우는 이제 이주하고 철거해서 멸실 신고를 해서 결국 멸실 등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준공 전까지 그럴 때는 그 멸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주택이 없어졌죠. 물론 토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경우 80억 원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 볼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제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대체주택 취득분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8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현재 2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비과세 요건이고요. 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물론 1가구 1주택의 경우 그런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금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만약에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겁니다.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좀 궁금하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청산금 수령액에서 마이너스 최초 취득가액 곱하기 청산금 수령액 나누기 권리가격으로 나눈 그 비율로 곱하고 또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에서 곱하기 청산금 수령액 나누기 또 권리가격으로 해서 요 청산금 수령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라든가 최초 취득가액 요 부분을 제외한 것이 양도 차익입니다. 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까지. 여기에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 앞서 세율 말씀드렸죠? 이 세율을 곱해서 물론 누진 기본 세율은 6%에서 45% 적용을 하죠. 요게 이제 그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이 소유권 이전일 다음 달부터 2월까지. 예를 들어서 이전 고시일이 2024년 11월 29일이었다. 그러면 2025년 1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취득한 1세대 1가구, 1세대, 그러니까 1주택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보유기간 연 4% 여기에 더하기 거주기간 연 4%로 10년 이상 보유라든가 거주 할 경우 80%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만약에 중고일 취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주택 이상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조정대상 1세대 2주택은 일반 이 초과 누진세율의 20%, 3주택자 이상은 30% 가산 중과세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